만나도 반갑고 어제에 이어서 연거푸 만나니까 더더욱 반갑고 또 가슴 떨리고 설레는 그런 밤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저희 주제가 원래는 매니아 세미나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소제목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월이 제가 호스트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인 세포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Recording stopped. 잘 보이죠? 그러죠. 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들 먼저 제가 고백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사실 제가 PPT 이런 거 진짜 못 만들어요, PPT.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런 거 잘 몰라도 모두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반응이야? 이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포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PM 주스를 처음 먹었을 때 액티바이즈 이 한 장이 주는 강렬한 열감이라든지 따끔거림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마신과 동시에 식도를 타고 뭔가가 주스 한 잔이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조금 오버해서 똥구멍까지 그렇게 해서 뭐지? 이랬어요.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가슴에 유두까지도 뭔가 찌릿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설사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때요? 잠을 못 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반응들 왜 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때요? 어떤가요? 기분이? 아, 이건 뭐가 잘못됐나? 내 몸에 문제가 있나? 혹은, 아, 이 주스 나랑 안 맞나? 그죠?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스를 마신 지가 거의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주스를 한 잔을 나에게 전달해준 그분에게 분명히 전화를 했겠죠. 난리 치면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지나 보니 그래서? 아,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 딱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열입니다. 열.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나요? 아니면 열심히 쉬었나요? 우리 어제 열심히 에너지를 발산했죠. 이 뜨거울 열, 그리고 열심할 때 열도 이 한자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 한자를 똑같이 뜨거울 열. 열심히도 이 뜨거울 열에 마음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쪼매난 이 짝대기들 보이시죠? 장작 같은 이 친구들. 우리가 이 파워 칵테일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 파워 칵테일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식물성 영양소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식이섬유와 뭐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한마디로 내 몸에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원료를 제공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액티바이즈가 그것을 부스터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액티바이즈가 산소와 체온을 또 산소를 공급해주고 포화도를 올려주면서 체온을 또 올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열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쓰는 것처럼 체온과 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인간은 적정 체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몸에 체온이 27도다. 어때요? 27도다. 죽죠, 우리. 그죠? 27도가 되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36.5도에서 37도, 7.1도 정상 체온이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건강체죠. 보이는 장표처럼 건강한 체온인데 이게 우리 몸들의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체온이 하나하나 떨어질수록 우리 몸은 어때요? 질병으로 가까이 가고 결국은
간뚜껑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제 영업이사님이 PM 주스를 잘 마시면 간뚜껑을 찰 수도 있다라고 표현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열이라는 것이 나의 생명 에너지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가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도시마다, 그죠?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어때요? 전기와 수도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어느 한 곳이라도 잘 안 된다. 차단이 된다. 그러면 뭔가가 도시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 몸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혈액, 그러니까 혈액순환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체온과 순환은 결국은 항상성을 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 몸이 거대한 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나의 몸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제가 아까 항상성이라고 했죠. 끊임없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혈액들은 부지런하게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고 또 세포 속에서는 열심히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열을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잘 공급을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태우고 나면 찌꺼기가 발생을 하죠. 그런 찌꺼기를 이 리스토레이트가 또 빼주고 그런 노폐물을 빼주고 다시 해수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무한 반복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때요? 세포들이 우리 몸은 각 장기마다 세포들이 재생하는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위점막은 2일에서 7일, 뭐 소장점막은 또 뭐 3일에서 5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는데 간세포 같은 경우도 정상인들은 저희가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원래가. 근데 손상이 됐을 때 더 빠르게 증식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2주, 3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위도 그렇고, 그죠? 간도 그렇고, 워낙에 생활 습관이, 또 식습관이, 수면 습관들이 워낙에 불규칙하다 보니까 위, 간, 장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은 손상을 입고 있고, 데미지를 입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디드링크를 먹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2주잖아요. 14, 14일. 그죠? 2주 루틴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본사 가이드의 안내를 따르자면 못해도 1년에 2번. 그죠? 1년에 2번 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3개월에 4번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포들이 주기가 잘 보면 생각 외로 건강체는 오히려 천천히 재생이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오히려 몸이 안 좋으면 더욱더 빠르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건 뭘까요? 낡은 세포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해다방 할 때 메가로 뭔가를 먹죠. 그죠? 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아까 제가 잠깐의 힌트 줬죠. 이렇게 세포가 재생될 때 무엇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영양과 산소죠. 영양과 산소. 그러면 이 영양과 산소는 누가 운반을 해주냐? 누가 운반하죠, 여러분들? 혈액이 운반을 한답니다. 그래서 혈액이 운반을 하는데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순환이 잘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속이 아까 거대한 도시로 우리가 상상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 좀에나 소도시들 있잖아요. 동네, 소위 말해서 동네. 그러면은 동네마다 퀄리티가 정말 청소가 도로가 잘 돼 있는 동네가 있을 것이고 쓰레기나 저희 동네로 예를 들자면 연탄재가 많이 놓여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체 구간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정체된 곳에 노폐물도 있을 것이고 노폐물이 썩어서 독소도 발생할 것이고 또 때로는 외부적인
쓰레기 모인 곳에 또 쓰레기를 잘 버려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죠? 그렇게 외부적인 독소들도 생길 것이고, 내 안에서 생기는 내부적인 독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또 나의 세포들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장표처럼 세포들이 재생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전체적으로 호전 반응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전 반응이 치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체의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독일의 생리의학자이신 카를 에발트 콘스탄틴 헤링이시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거를 만드셨거든요. 이 법칙을. 그분이 이제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봤더니 쭉 지켜봤더니 이런 패턴으로 약간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부터 어깨, 허리, 다리로 이렇게 증상들이 위에서 아래로 쭉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부를 통해서 발진될 때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최종 버전, 어, 거의 엔딩 버전에 가깝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 세 번째는 최근에서부터 오래된 증상 순으로 내가 최근에 아팠던 데서 예전에 과거에 혹시 과거에 아팠던 데까지 간혹 가다가 무슨 증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그 제왕절개 하신 분들. 그러면 여기 수술 자국 부위가 때로는 간지럽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어, 콘스탄틴 이 헤링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역순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뭐든, 역순으로. 그리고 좌우의 균형과 나선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번째 보면, 이게 우리 몸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몸속에서 용을 쓰는데 우리가 혈액순환이 여러분들 왼쪽 심장에서 펌핑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자심실에서 심장이 펌핑이 돼서 피가 우리 몸을 다 타고 또 모세혈관까지 다 타고 산소와 영양소와 또 이산화탄소와 막 교환을 해가면서 그죠? 순환을 하고 결국은 오른쪽 심장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는 나는 지금 여기가 지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두통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지금 두통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PM 주스를 먹었을 때 이 영양소가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우선순위는 얘네들이 정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나의 생명 에너지, 나의 시스템, 내 몸속에서 제일 시급한 그게 뭐죠? 생명 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다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다방에 참여했을 때 제일 많은 이유가 다이어트죠.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 살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영양소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결국 이 친구들이 내 몸에서 하는 일은 나의 생명, 내가 좀 더 내 몸속에서 비상 깜빡깜빡 불을 켜고 있는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 친구가 먼저 정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다가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 이곳에 갑자기 왜? 의문을 가지면서 나의 몸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우리 빠르게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많이 좀 겪고 있죠. 설사. 설사, 변비, 혈변, 뭐 구토, 울렁거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겪죠.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에 소화기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설사 같은 경우도 장이 약하신 분들,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장이 약하신 분들이 설사 많이 나와요. 근데 위가 또 안 좋으신 분도 같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몸속에 있던 어떤 유해균들을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 좋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얼마나 이것들을 빠르게 빼려고 이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나 소화 잘해. 이런 분들. 음식 먹은 족족 화장실 바로 가시는 분들. 진짜 소화 잘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내가 먹은 음식은 보통 완전 소화하고 대사를 이루고 완전 배출 때까지 3일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지금 먹었는데 바로 지금 화장실 바로 직행한다? 그거는 입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프리패스로 뭔가가 통과됐다. 한마디로 우리가 음식이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음식이 뭔가가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분해가 돼서 그 속에 있는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이 바로 배출이 된다. 여러분들이 위장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몸속에 유해균, 중간균 이랬잖아요. 유해균이 너무 많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학 확대 더 드셔야 됩니다. 더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변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장내 환경이 개선될 때 일시적으로 이제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파워 칵테일 먹었을 때 특히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식이섬유들은 수분을 상당히 많이 땡겨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변 속에 있는 그 친구들을 털어내려면 말랑말랑 해야겠죠. 말랑말랑. 근데 내 몸속에 물이 부족해. 그러면 어때요?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런 경우도 수분 공급을 좀 충분히 해주면서 장내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변 같은 경우도 장루수 증후군이라든지 치질 있으신 분들, 속 치질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학문에서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피 보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깜짝 놀라잖아요. 콧구멍에 코피 판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좀 한 일주일 넘게 지속된다. 그러면 병원을 한번 내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몰랐던 또 다른 특히 쏙치질 같은 거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또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또 소개해 주신 분들하고 어, 소통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토 울렁거림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느끼죠. 특히 뭐 리스토레이트 먹을 때 또 많이 느끼고 하는데 우리가 위하수 있으신 분들, 뭐 위경련 있으신 분들, 뭐 또 많죠. 만성 위염 이런 분들도 구토 울렁거림 많이 느끼기도 하고 장이 약하신 분들도 당연히 구토 울렁거림 많이 느끼기도 하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그래요. 독소들이 어쨌든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데 명치가 조금 답답하고 더부룩 하신 분들은 소화기 자체에 연동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 이 위도 장도 다들 근육이죠. 근육이죠. 그래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하신 분들에게 또 이런 분, 또 좀 답답함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만성 위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 점막이 다들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겠죠. 우리가 물만 닿아도 따갑잖아. 근데 위 점막이 스크래치가 많아. 리스토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막 흡수잖아요. PM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따끔따끔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윗스림이 막 와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 식도도 결국은 근육이거든요. 그 뚜껑을 못 닫아주는 거지, 가렵거니.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같이 오는데 그런 것들이 약하고 헐거워지다 보니 여러분들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PM 주스를 꾸준하게 잘 드시다 보면 그런 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면서 피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가 거의 그거라고 했죠. 마지막 라스트. 근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눈출혈이라든지 눈곱이라든지 뭐 피부로 발현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눈곱이 정말 눈을 못 뜰 정도예요. 누가 보면은 진짜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더러워 죽겠다니까? 그 정도로 눈곱이 막 엄청 나오는데 중금속이 나올 때는 조금 끈적하게 나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끈적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점액질이 있어요. 그리고 충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막염 뭐 이런 거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가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충혈만 되고 빨리 사라진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저희가 호전 반응과 부작용 뭐 또 질병과 다른 차이는 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라진다는 거죠. 증세가. 그죠? 그리고 발진 가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약물 복용을 조금 많이 하셨다든가, 또 평소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토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든가, 경피독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체내로 독소가 빠르게 피부로 배출되려고 하죠. 우리가 피부가 제일 넓잖아요. 땅구멍 많죠? 그래서 뿜뿜뿜뿜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냄새도 같이 나올 수도 있죠. 휘발되는 냄새들. 입냄새든 몸 냄새든 어떤 채취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내가 아프기 완전 극초, 예, 초기 증세 같이 나타나요. 약물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 그런데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주로 주기적인 패턴이 한 3회는 거듭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3회 정도는 나타났다, 좋아졌다, 나타났다, 좋아졌다, 나타났다, 좋아졌다. 이 과정 속에서 습진이 올라오고 진물이 나고 각화 현상이 나타나고 탈각이 일어나고 재생이 되고 다시 이렇게 무한반복. 근데 요때 이제 아까 말한 진물 나고 새로운 그 각질이 덮잖아요. 너무 가려워해요. 너무너무 가려워해서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요럴 때 진짜 여러분들이 특히 사업자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케어를 조금 밀착해서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통증 이런 것도 있죠.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뭐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반응들이 왜 나올까요? 내 몸에 이제 순환을 하다 보니 정체가 됐어. 가다 보니 피가 막 잘 가다 보니 막혀 있네. 어떻게 해요? 뚫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액티바이즈를 우리가 먹었어요, 여러분들. 세빙선처럼 얼음을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점을 누른다, 신경을 누른다, 어떤 나의 통점을 자극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머리 쪽에서 나타나면 두통이나 어지럼이나 현기증으로 발현될 수 있고, 근육으로 나타나면 또 근육통으로 오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관절통, 신경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이 정말 약하신 분들이죠. 저처럼 지방간이 있다든지, 잠을 좀 잘 안 잔다든지, 이런 분들. 나 평소에 담이 좀 잘 걸린다. 담. 그런 분들은 간독소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담이 왔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뉴스토레이트 또 액티바이즈 좀 메가로 좀 잘 드셔주시면 또 빠르게 이완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들 왔을 때 정말 좀 괴롭죠. 그죠? 특히 뭐 관절 부위, 이런 부위 나타나면 더욱더 그렇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더더욱 괴롭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손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주시고 뻑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심과 동시에 조금은 또 이완이 될 수 있고 모든 여러분들 이런 거 통증이 왔을 때 혼자 괴로워하고 끙끙 앓고 하지 마시고 PM 주스를 전달해 주신 분들과 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에너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좀 많이 나타나죠. 현대인들에게 특히 졸림, 무기력, 또 불면, 오한, 몸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이 회복되면서 에너지가 막 일시적으로 정말 많이 써야 되죠. 우리가 뭐 꼭 간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재생이 될 때, 그리고 산성 체질이 알칼리로 전환시킬 때, 이럴 때, 특히 또 졸림이랑 무기력이 많이 오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너무 써야 되는 거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눈을 떠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내가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졸게 만들어요. 약간, 너 좀 쉬어. 한마디로. 쉬어야 돼. 쉴 때야. 나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강력하게. 쉬어달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인지해 주시고, 그때는 그런 내 몸이 보내주는 그 사인에 귀 기울여서 푹 쉬어주세요. 반찬 낼 수 있으면 반찬 해주시고, 자연음 하시면 일찍 문 닫고 조금 들어가 주시고, 그런 액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면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균형을 맞출 때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불면이 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내 몸속에서 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 한마디로. 할 일이. 그래서 또 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이 불면이 오고 이럴 때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먹어야 됩니다, 일단. 잘 먹고 내 장기들이 특히 장이 건강하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그 행복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잘 수 있게끔 수면 호르몬이 또 같이 합성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면이 갑자기 왔어. 그러면 아, 나는 장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장내축이라고 하죠, 여러분.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나의 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과 뇌가 다 같이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을 때 이런 불면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 사인에 딱 신호가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파우더 좀 더 먹어주고 좀 더 잘 잘 수 있게끔 하고 낮에 햇빛도 좀 보시고 그런 액션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한과 몸살. 우리 호전 반응 얘기하다 보면 오한과 몸살이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똑같더라고요. 한마디로 내 몸이 우리가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은 받지 못하고 체온은 너무 낮고 그런데 더 많은 체온을 에너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때요? 몸이 아파요. 왜? 용을 쓰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이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용을 쓰다 보니까 몸살이 온다. 결국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체온으로 기결되죠.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항상성을 가지기 위해서 최대치로 몸을 맥시멈으로 나에게 뭔가를 강제적으로 명령을 주는 거야.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너는 쉬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네 몸을 좀 돌아보면서 좀 따뜻하게 해줘. 그러면서 오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한을 오면 어때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잖아요. 보일러도 돌리고 수면 양말도 씻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한과 몸살이 함께 온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런데 벌써 30분이 됐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때야 될까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감정하고도 연결이 이어지더라고요. 내 몸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결국은 아까 장내축이란 말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오장육부가 뭔가가 좀 어느 한 곳이라도 안 좋으면 감정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나의 뇌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해독할 때도 그렇고 또 혹은 내가 배가 아프다든지 위가 안 좋다든지 이럴 때 유난히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짜 배고픔 같은 경우도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밥을 딱딱 먹게 되어 있어요. 그죠?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이 수시로 찾아와. 왜 그럴까요? 내 몸이 몸속 안은 뭔가가 위기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찾아 먹게끔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해도 배고프다고 사인 보내고, B가 부족해도 배고프다 사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인을 보내는데, 결국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내 몸이 좀 위기에서부터 극복을 하고자 고를 때 이런 배고픔 신호를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이 부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독소가 처리를 해야 되고 혈액이 순환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수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다방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은 PM 주스 드시고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외로 현대인들이 순수물을 잘 드시는 건 아니에요. 뭔가 액체로 되어 있는 어떠한 음료는 많이 드시더라고요. 커피를 비롯해서 뭐 액상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또 가공되어 있는 어떤 음료수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드시지만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그런 물을 많이 드시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가뭄에 논바닥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세포들이 말라 있어요.
말라 있다 보니까 좋은 영양소가 들어와도 때로는 못 받아주고 반사를 한다는 거죠. 흡수를 못 시키는,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받아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많고, 그리고 독소와 노폐물을 중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가도도요. 물이 없으니까 뺏겨 쓴다니까. 뺏겨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 부종이 왔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색이 뭔가 좀 진하다, 다르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수분 보충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부종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보전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좀 넣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정보방에서 조금 많이 올라온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떤 질문들이냐면, 꼭 안내해준 시간에 마셔야 하나요? 우리 왜 파워 칵테일은 공복에 아침에 꼭 먹어야 되고, 리스토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한두 시간에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때요? 꼭 정해준 시간에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제일 이상적으로 우리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꼭은 아니라는 거지. 나의 생활 루틴 속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먹는 게 제일 좋다. 그것이 결국은 꾸준하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밥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각자의 생활 루틴 속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챙겨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는데 함께 먹어도 되나요? 그렇죠. 먹어야죠, 여러분들. 병원 처방약을 임의로 막 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건강 주권을 또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함께 드시는데 시간 간격이 있죠. 그런 것들 보시면서 완급 조절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내성이 생긴다는데 괜찮나요? 이러죠. 어떨까요? 괜찮죠. 우리는 약이 아니고 일단 식품이죠. 그래서 영양소가 담배나 뭐 이런 것들처럼 약물처럼 우리 몸에 막 들어와 가지고 뭔가를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효과가 사라지고 뭐 이런 개념의 내성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매일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들이 꾸준하게 들어올 필요가 있고 그것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좀 전에 말한 또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또 도와주고 또 열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말한 것처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사를 하는데 계속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설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가 식습관이라든지 또 수분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갑자기 PM 주스를 먹다 보니까 수분 섭취량 또 증가하게 되고 또 많은 영양소도 들어오게 되고 또 식이섬유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변에 또 양상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체킹은 해야 되겠죠. 탈수가 내가 오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복통이나 고열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킹을 하면서 드시면 괜찮고 설사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뭔가가 내 장 속에 있는 혹은 내 위 속에 있는 어떠한 유해한 물질들을 빠르게 배출하고자 하는 일련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근대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제 랠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혜원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두근대죠. 왜? 심장이 펌핑이 막 잘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만큼 많이 펌핑을 하겠죠. 그래서 두근대지만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기대감, 또 약간의 좀 기분 좋은 긴장감. 그런 걸로 인해서 두근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카페인에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일시적으로 두근거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저희 정보방에 조금 처음 드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서 많이 왔던 질문들이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럴 때 주로 우리는 섭취량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양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개해 주신 분하고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날 그분, 운영하시는 그분이 모든 피드백을 다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일차적으로는 나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지 이런 교감신경이 너무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특히 수분 섭취가 많이 필요하고 뭔가가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빠르게 내가 독소 배출을 하고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까 열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 열을 내고 할 때 이렇게 순환이 필요하잖아요.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하게 따라와 줘야 합니다. 따라와 주지 않으면 뭔가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열이 발생하고 뭔가 독소 배출을 하다 보면 땀이든 뭐 구토든 설사든 어떤 형태로든 소실되는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띵하예요, 띵. 그럴 때 이제 피트니스 드링크 이런 거 같이 함께 보충해 주시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세포 회복 반응을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쉬어줘야 될 때는 쉬어주고 자야 될 때는 자야 됩니다. 나의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너무 역행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흐름에,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나의 몸을 맡기세요. 편안하게 맡기면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그 속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빠르게 뭔가가 반응이 팍팍팍팍 나타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반응이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몸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반응들이 왔을 때, 왜 이러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서야 내 몸이 뭔가가 정화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뭔가가 회복이 되려고,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7월 17일부터 23일 36기 해다방이 진행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 빠르게 내 몸을 한번 정화시켜 보고 싶어. 내 몸을 한번 빠르게 리셋시켜 보고 싶다. 이런 또 강렬한 욕구가 생기지 않나요? 오늘 듣고 보면 저희 해다방은 7일간 진행되는 이제 우리 몸을 한번 아까 말한 항상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살을 빼는 걸로만 포커스를 잡고 오시는데 우리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체지방들은 나갑니다. 내 몸에 독소가 많아. 독소가 많으면 어때요? 우리 몸은 위험인자로 인지하겠죠. 그래서 지방세포가 그 독소를 에워싼단 말이에요. 에워싸면서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딱 내 몸에 안방 차지하듯이 딱 버텨요. 그러면 점점 그런 독소를 감싼 지방세포들이 내 몸에 점점 늘어나면서 살이 점점 찌고 내 몸은 냉장고와 같이 차가운 몸으로 전환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혈액순환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 호전 반응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가워진 내 몸을 점점 순환이 잘 되게끔 하고 따뜻하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독소가 빠지면서 독소를 에워싼 지방들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희가 7일 만에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가능한 게 저희의 PM의 독보적인 기술력인 NTC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포를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리셋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열해독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해다방 참여하실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해다방 운영진으로서 여러분들 7월 17일 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풍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태풍 얘기도 많이 오는데 여름이잖아요. 근데 태풍이 한번 왔다가 확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흙탕물이 올라오고 바다 저 밑에 깊숙하게 있던 쓰레기들이 다 올라오고 해변이 어떻게 돼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누가 봐도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버라이어티하게 태풍이 또 때로는 콤보로 오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왔는데 그 뒤에 시간차를 두고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버라이어티한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바다가 너무 깨끗해지죠, 여러분들.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끄집어내서 다 사라지고 나면 바다가 너무 깨끗해져. 사실 이 태풍이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태풍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연의 힘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속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속도. 회복이 언제나 조용하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태풍처럼 거대하게 아주 미친 듯이 뭔가를 막 버라이어티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이 태풍 지나고 나면 얼마나 산뜻합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이 보내주는 신호에 잘 관찰하고 또 잘 씌워주고 또 이 방에 계신 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저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아침에 주스 한 잔, 저녁에 먹는 주스 한 잔, 이런 생활 속에 작은 루틴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가 올 것 같고, 장마가 시작될 것 같고, 저도 산꼭대기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태풍 피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항상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걱정하면 뭐 하나요? 결국 태풍은 지나간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cording